뭐, 심수봉 노래를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러면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떠오르고, 아직도 이 시대로 주름 잡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령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SBS 스페셜인가요? TV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버이연합과 대자연의 만남, 그리고 조국과 원희룡 의원의 만남, 이런 게 이제 다뤄졌더라고요. 다 보셨나요? 저도 이제 대자연 회원이긴 한데, 대자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대자연이 이제 대한민국 자식연합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만들어진 모임이고, 어버이연합에 대응하는, 네. 어버이들이 눈을 뜨는 그날까지 이 한 몸 바쳐서 어버이들께 효심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아주 그냥 효심이 지극한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내는 기간지 이름이 인당수잖아요. 정말 효심으로 똘똘 뭉친, 그 대자연의 총수를 전 처음 봤어요. 그 총수님이 나왔더라고요, TV에. 총수님이랑 저도 좀 아는 그 블로거, 그 대자연 회원 한 분이랑 나은 양이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이렇게 세 분이 그 어버이연합과 면담을 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뭐 결국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잖아요, 김남훈 레슬러가 그 어버이연합 한 분과. 근데 저도 이제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 몇 분하고 얘기해봤거든요. 예전에 촛불 1주년 기념 토론회 때 오셔가지고 완전 그 당시는 그래도 그게 초기였어요. 2009년 5월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토론회장에 막 장악하시고, 예,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저 토론회장 갔다가 그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하고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들은 정말 나라 걱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나라 걱정 하셔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정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라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건 이쪽이나 그쪽이나 피차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그 어버이연합 그 할아버지들한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게 다 그 빨갱이들이 움직여서 빨갱이들이 선동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의제가 확정되는 거예요. PD수첩분 닫아야 되고, 뭐 노무현 대통령 검찰 조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촛불 들면 안 되고, 뭐 무상급식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빨갱이들 농간이다 하니까 빨갱이 이꼴 나라가 망하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빨갱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다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시고 이게 나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되게 좋으신데 이걸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이 사람을 움직이는 배후.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겠냐? 그리고 그 배후에 이분들을 이용하는데 써먹는 게 바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거죠.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제 그 향수를 고스란히 받아안고 있는 아바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박근혜, 근혜 공주님이 현존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때 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프로 보니까 대자연과 어버이연합의 만남도 그렇고, 그 원희룡 의원하고 조국 교수가 같이 여행을 했잖아요. 그 여행하면서 이제 대구 구미에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했죠. 거기 대구 아줌마들 오셔가지고 생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전시물도 보고, 그러면서 향수에 젖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공도 있지 않냐.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그 과만 얘기하려고 하냐.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정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역사적인 실천연대라는 그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이 모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교과서 왜곡,
기록을 바로잡고 종편 방송 이런 데에서 친일 그 역사를 찬양하는 이런 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역사정의 실천연대. 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발표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근대화 과정에 박정희가 빠질 수 없고, 박정희로 얘기하면 독재와 산업발전 두 가지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 발전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발전을 추동하는데 민주화가 굉장한 이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 산업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이 산업 발전을 추동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 산업 발전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다. 이런 얘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는 좀 이따 하자. 민주화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고, 민주화는 미루자. 그러니까 독재 정치 한 거 눈 감아주자. 이런 이제,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자료로 제시하신 거죠. 민주화가 같이 되어야 경제 발전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통계 자료를 사실 이제 보면서 좀 새롭기도 했는데, 다들 좀 막연하게, 박정희는 좀, 잘했다 또는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뭔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을 근거로 좀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사는 거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사는 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국민들이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많은 거죠.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그런 통계 자료를 이제 근거로 하지 않아도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이 사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체험학습으로 깨달은 거. 민주주의가 후퇴하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워진다. 최소한 우리 99% 국민들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이 와중에 최대 매출을 올리는 삼성 같은 기업들 있죠. 근데 IMF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올바로 적용되고 실현된다면 이 국민들이 자기 권리만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부의 분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회 시스템화 되어버린 거죠. 이거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그걸 약화시키는 거를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이런 후진적인 정권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정권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 살게 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 요즘에 각종 방송사 시사 프로에서 연애를 보도하고 있잖아요.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허니문 푸어.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일을 해도 빚을 지고, 집을 사도 빚을 지고, 대학생들 되면 빚을 지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네. 그러니까 기층에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체험학습으로 익히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용산 참사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최근에 농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 높이 치솟고 있죠. 열심히 땅 파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한미 FTA에 이어서 지금 한중 FTA도 추진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한중 FTA 되면 정말 농민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건 농민이 아무리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잘 지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인 거죠. 나라가 농민을 죽이는 거니까. 살롱정책이란 말 옛날에 들었는데 최근에 정말 우리 사회가 그렇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얼마 전에도 소도 끌고 오시고
나락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뿌리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그 뉴스 보도에서 기가 막힌 거 나왔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었는데, 소를 먹이지 못해서 굶겨 죽인 농민에게 동물 학대죄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국민을 굶긴 정권에게 국민 학대죄를 적용하는 게 먼저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다가 그렇게 핑계를 댑니까? 참 기가 막혀서 생기는 병이 있으면 진짜 우리 국민들 다 말기예요, 말기.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소를 키우는 게 송아지 지금 유구 젖소 송아지는 10,000원이래요. 팔려면 개값도 못하다고. 근데 그거 뭐 사료해가지고 키워봤자 손해나는 거를 왜 키우겠냐는 거죠. 농민들이 왜 소를 못 키우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오죽하겠어요? 소를 굶겨 죽이는 농민의 심정이. 그런 거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이 정도 되면 자아분열인지 정신분열인지 네, 아무튼 알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새해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새해는 이렇게 농민들 죽이고 국민들 죽이는 정권 바꾸겠다고 우리가 다 결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